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경력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부산고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춘천지방법원장,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광화문에 설치됐던 워터 슬라이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스릴 있고 내려가는 게 재밌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서울시하고 강원도가 기획한 행사인데 토요일 하루만 운영이 됐고 어제는 비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게 그 서울시 예산, 문화부 예산,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업체 기업들. 예산, 그 예. 돈들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틀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10억 원을 지금 거의 날리는 상황이 됐는데 저것도 철거하느라고 아침에 엄청나게 또 차가 막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 이제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다. 예. 그리고 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했었는데 예. 일단은 뭐 너무 서울의 가장 중심 도심에 저기 설치가 되면서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어서 예. 조금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운 그런 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금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갔고 무역에 보이지 않는 이제 교통체증이 있었다는 건데 서울시 얘기대로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됐을까요? 성공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날씨 같은 경우가 8월 초,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처럼 극성수기 기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8월 15일 광복절 정도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둘씩 그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약간 다리 차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만약 똑같은 행사를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멀리 휴가 가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화문에서 도심에서 얼마든지 물놀이와 같은 휴가를 가족 단위로 즐기면서 예. 여기 덧붙여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홍보하게 되는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은 행사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뭐 다 합쳐서 5억 정도가 들어갔지만 여기 이제 정부 예산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스폰하게 되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돈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얼마든지 정부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예. 한 이 총 합쳐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산정해 본다라면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정도에 대한 뭐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 예산이라든지 꽤 큰 금액의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과 이틀 만에 소진되는 돈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쟁 여부는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글쎄요, 서울시하고 강원도 뭐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만 좀 치중을 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게 뭐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예. 그러니까 평창을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평창하고 연결되는 사실은 게좀 평창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밥슬레이라는 것 때문에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이제 평창에 특히 다른 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데 예. 광화문 광장에서 법슬레이를 했었을 때 외국분들이 오는데 얼마만큼이나 저게 홍보에 효과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든요. 저는 물론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지난해 사실 촛불 이후로 광화문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으로 가면 저 광장이라는 곳이 평화롭게 사람들도 모이고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저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확 뭘 올리는 이런 것보다도 좀 규모가 작더라도 상시적으로 광화문 광장이 일종의 축제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 저기 가면 대한민국 서울은 광화문이라는 곳이
역사를 바꾼 곳이기도 하고 또 항상 예, 가면 예.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면 예. 이렇게 이틀에 약간 너무 몰아서 했다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거 말고도 여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유독 예. 이번에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나름 묘한 백출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잠수교에 모래를 한 800톤을 깔아가지고 예. 서울의 백사장을 만든다라고 사흘 동안 이벤트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정에 없던 비가 또 내리면서 취소가 된 거죠. 예. 날짜를 옮기려고 했더니 행사비를 대려고 했던 이벤트 업체가 날짜 옮기면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결국은 취소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올여름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대형 이벤트가 비로 인해서 자꾸 취소가 된다. 예. 네티즌들한테 이게 기사로 알려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10억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티즌들이 돈이 뭐 남아 도냐 이런 식으로 악플을 막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1,000만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가 주말 이벤트에 10억 정도는 사실은 하나의 계절 이벤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너무 안 이상하거든요. 예. 서울은 빌딩 딱 있고 항상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렇게 너무 정상적인 모습만 있어서 재미가 없잖아요. 예.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릿고개 벗어나고 이럴 때는 재미를 따질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도시를 조금 더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고 좀 특이한 짓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지난 토요일에 도심에 거대 미끄럼틀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 또 구경하러 갔는데 엄청 이상한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한 22m짜리 미끄럼틀이 서 있으니까 예, 예. 제가 미끄럼을 타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벌써 굉장히 비일상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그 페스티벌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럴 수 그게 있죠. 관광산업으로 네. 직결이 되는 거고 예. 또 해외로 놀러 갈 수 없는 시민들한테는 삶의 질의 어떤 그 고향으로 예.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기획하는 것 자체를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꼬투리 잡는 식으로 예. 공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준 거 예. 이거는 좀 유감인 것 근데 같습니다. 한 가지 예.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재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건 그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한 예.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니까. 볼거리가 있다라는 뭐 이미지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저는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조금 저걸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설치하고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행사로 어차피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페스티벌 하나 될 수 있는 예. 그런 데 투자를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신발 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왜 걸었던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휴즈트리 같은 경우는 폐 신발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서울시정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 색다른 이벤트들을 항상 도안하고 개발해내는 데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그게 때로는 조그만 단위의 시민단체에서 하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는 것도 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인 업무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정치력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상태로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신발을 예쁘게 걸어놨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 폐신발에서 신발에 왜 비가 스며들게 되면 썩은 내가 냄새나죠.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역효과까지 발생하는 건데요. 예. 그 정부의 지자체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다 얼마든지 감수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고 클 수 있을 때만이 좀 사업들을 면밀히 집행하는 게 온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요. 며느리를 폭행을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일단 집행유예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폭행의 정도가 좀 많이 가혹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 가셔서 문 열리니까 바로 들어가서 뭐 뺨도 때리고 아들 집에 가가지고. 예, 아들 집으로 가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머리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머리채 며느리를 잡고 때리고 그 바람에 며느리가 저기 전치 3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처는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날짜를 보시면 2013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야 대구에서 이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도 어떻게든지 좋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판결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씁쓸함이 남는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이고 예, 어쨌든 예. 전치 3주지만 아주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아. 결국 법원까지 가서
이제 집행유예 어쨌든 실형이죠. 사실은 집행유예라도 실형까지 선고를 받은 거죠. 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간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저 사건이 기사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예. 네티즌들이 거기에 쭉 댓글을 담궈보면 시어머니의 저런 성향이라든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태도 또 며느리의 친정, 사돈댁을 대하는 태도 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면 그 후에도 계속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티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저마다 또 자기의 감정을 또 거기에 이입을 시켜가지고 나도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 너무 무섭다. 예.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결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고질병으로 있었던 고부 갈등 문제가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상당 부분 온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부 갈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항상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귀신이 환 맺힌 귀신이 소복 입은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구박을 예. 많이 당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현대화 들어서 아무리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사건이 이번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중 정서에 좀 불이 당겨져가지고 예. 네티즌들이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 뭐 이혼해야 돼 뭐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비혼이다 나 결혼 안 한다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니까 조금 우리나라 고부 갈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예. 이 저출산 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렸느냐가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그 집에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때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때리는 것도요. 저거는 그 거의 폭행 수준 아닙니까? 예. 머리채를 끌고 가서 발로 발로 밟아버리고. 차고 그다음에 문 열자마자 뺨을 3대 때리고요. 저건 뭐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게요. 시어머니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결국은요. 사장이 직원 대하는 거가 똑같아요. 사장이 생각할 때 내가 월급 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저렇게 다룹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렇게 했으면 안 됐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예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뭐 거의 종부르듯이 했지 않습니까? 또 며느리든 그걸 참고 살았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며느리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쁠 텐데 실제 손찌검을 해서 상당히 그 전 참주의 피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했다는 것은 좀 저는 엄벌에 처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친정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자주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럼 뭐 며느리는 자기 가족들 집에도 못 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딸이 만약에 결혼해서 그런 대우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본인이 찾아갔더니 자기 딸의 시어머니가 자기 딸을 때렸다. 저분 같으면 그 사돈 머리채 잡을 사람이에요. 저런 예.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는 법으로라도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규 요즘에 이런 개그 프로의 소재가 뭐 네. 다양하게 뭐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이제 거죠. 고부간의 갈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어머니를 좀 무서워하고 있는 사실상 며느리의 모습들을 그려낸 거죠. 며느리가 뭘 하든지 간에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됐을 경우에는 소화제를 준비해도 소화제가 짜다, 알약을 예. 준비해도 알약이 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맛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의 소재를 잡는다는 건데 이런 고부간의 갈등에서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요즘은 또 극역의 현상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여름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 효도 관광 시켜드린다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 놓고서는 부모님한테 한 방에다가 아이들 맡겨놓고서는 부모님은 거의 방에 가둬놓고 이 부부들만 놀러 다니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정반대 개념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황혼 육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고부간의 갈등들도 심해지는 경우들이 네, 생기는데 예.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아이를 갖다가 당연하게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가 간의 사이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더 자주 가는 분이 계시면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를 돌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며느리 같은 경우가 해당 사건의 해당자가 당시 한 25세 정도로 나오거든요.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 아이를 육아해서 기르는 데 대한 양가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실상 그 아이를 대상으로 손주에 대한 손녀에 대한 고통 부담을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정이 싹 트는 건데 예. 상견례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양가가 서로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 좀 만남의 과정들을 자유롭게 좀 자주 가지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